여러분의 상상하는 맛있는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맛있는 미식 여행을 인솔하는 미슐랭이고요. 포르투갈의 맛있는 에그타르트와 포르투 와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파드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 여행주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봉디아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여러분께 특급 여행 처방전을 드릴 여행교 교주 이화자 교주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교주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교수님하고 소개할까 하다가 교주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광고학과 교수셨고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광고학과에 계속 출강을 하고 계시죠. 이번 학기에도 카피라이팅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예전에 엄청 유명한 카피라이터셨잖아요. 그렇죠. 이화자 선생님은 광고 기획사에서 뭐 카피라이터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뭐 또 대학에서 또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계시죠. 예,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 자랑을 잘 하시니까요. 어떤 책 쓰셨는지 한번 직접 자랑해 보시죠. 거기다 지금 여행책까지 이제 쓰셔서. 네. 제가 그 카피라이터를 시작해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여행에 미쳐서 그 여행을 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미친 거를 따라서 그냥 여행에 미치다라는 책을 첫 번째로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쓴 책이 이제 여행 처방전. 이거는 이제 이런 심정일 때는 이런 나라가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형식의 그 책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비긴 어게인 여행이라고 해서 또 리셋을 위한, 제가 아무래도 광고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쓸 때도 이제 컨셉을 잡고 그렇죠. 네, 그렇게 세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전부 다 어디서 쓰이는 제목이에요. 여행에 미치다는 페이스북 최대 여행 커뮤니티이고, 그다음에 비긴 어게인 여행이랑 뭐 이거는 방송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뭐 제가 거길 그 프로그램을 기획에 관여를 했느냐, 또는 뭐 로얄티나 저작권을 받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없고요. 그 아시다시피 책 제목은 별로 그렇게 그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잡았는데 그 후에 기획되고 프로그램화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이 또 한국에서만 출판된 게 아니라 또 해외 진출까지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나라에 또 지금 그 출간이 되었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여행 처방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번역해 가서 수출이 됐죠. 와.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너가 여행계 전지현이 되는 것이냐, 한류스타가 되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들어온 바가 없고요. 제가 얼마 팔리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팔린 거의 수출한 걸로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라스트라다님하고 이화자 선생님하고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신 거예요? 4, 5년 전쯤에 에티오피아 여행을 같이 갔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두 분이 같이 가셨다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때 이제 사전 답사 겸 뭐 그런 이제 성격의 여행이었는데, 뭐 제가 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6명 모여서. 그래서 한 6분, 대여섯 분 정도. 그래서 뭐 방송국 모 방송국 PD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답사 겸 이제 그런 식으로 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멤버들도 작고 또 인원도 작은 데다가 서로 또 그 성향이나 궁합이 잘 맞아서. 그때 그 페이스북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그렇죠. 무엇보다 밤이면 밤마다 에티오피아 맥주와 와인을 마시고. 낮이면 낮마다 나중에 커피 막 마시다 보면은 그 식당에서 와인이 이제 다 떨어졌대요. 어이구,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맥주. 그리고 이제 낮이면 낮마다 커피 마시고 굉장히 그 재밌게 보냈었죠. 아주 인상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친해지신 거예요? 네, 그때 너무 우리 라스트라다님 아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뭐 여행에 정말 그 도가 트신 분들이라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또 비슷한 또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저보다 몇 살 어리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등극하셨기 때문에. 밥 사주는 예쁜 누나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군요. 예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쁜의 방점. 밥을 반드시 사주셔야 됩니다. 밥의 방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 인맥을 타고 이화자 선생님하고 패친을 맺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셋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낮에 커피나 한잔 하자.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모였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가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죠. 그렇죠. 무알코올 네. 상태로 5시간 수다를 떨었죠. 그러니까요. 네. 방언의 은사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막 이 여행에 평소에 얘기를 막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은사가 내립니다. 이렇게. 여행교 은혜가. 교주님 찬양합니다. 네. 근데 여행교 교주님이 패친 5,000명이나 되시잖아요. 네. 정말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광고 전문가로서 저희 여행 상상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여기 좀 광고 전략 좀 짜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이런 거 무료로 이런 거 요청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거 네. 무료로 요청하시는 거. 네. 이 소프트웨어에 반드시 금액을 지불하시도록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런 습관을 역시 기르도록 우리는 유물론자들하고 친합니다. 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여행 상상이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카피라이터 여행 입장으로. 상상이라는 네. 이름은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우리가- 지었습니다. 네네.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네, 그 영화 네, 제목도 네. 있었는데 네. 우리가 여행이라는 건 항상 상상하다가 현실 언젠가는 현실이 네.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목 좋다고 생각하고 미슐랭님은 예. 처음에 여행 그 몽상 아니었어요? 공상? 아니 여행 상상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우리 많은 것을 시도했잖아요. 여행 망상, 망상은 없었어요. 여행 몽상, 웬 망상이람? 뭐 네. 하다가 이제 상상이 그 네, 발음도 네. 좋고 상상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죠. 네, 네. 네. 아 우리 또 카피 인정해주죠, 라이터님으로 제가 또. 그쵸 인정을 받으니까 정말 또 자신감이 또 그러니까요. 생기네요. 자지했던 네. 자신감. 네. 네. 자 이제 포르투갈 얘기를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네. 네. 그 선생님은 포르투갈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진하게. 최근에 네. 네, 포르투갈 얘기를 이제 들을 건데 네, 네. 그 포르투갈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한 30년 전에 이렇게 유럽을 여행할 때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갔던 그러니까 패키지 기억이 여행으로? 네네네 네, 네.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포르투갈은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서 아무 그렇죠. 기억이 네. 없었고 사실은 요즘에도 뭐 하루 이틀만 가잖아요. 네, 네, 네. 리스본 하루 이틀 하고 뭐 포르투 하루 이틀에서 3, 4일 뭐 이렇게 가죠. 그때는 저는 포르투도 안 갔던 것 같고 그냥 리스본하고 파티마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제가 또 여행 생업자로서 또 대한민국 패키지의 또 표준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스페인 일정이 짧은 게 7박 8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스포라고 해요. 그렇죠. 스페인 포르투갈. 포르투갈. 그럼 8박 9일 하면은 뭐 리스본 1박 하고 그다음 날 위에 뭐 말씀하신 뭐 네. 파티마, 뭐 신트라, 그다음에 옆에 그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이제 유럽 맨 서쪽 끝에 가는 거고 거기서 또 일이 더 붙으면은 12일이 되면은 스포모 이제 모로코까지 3박 4일 갔다 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는 그냥 뭐 전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갔던 것 같고 그렇죠. 포르투갈은 그냥 제 기억 속에는 엄청 바람이 심하고 추운 곳이었다. 그렇죠. 날려갈 네네. 뻔했다. 네. 네. 뭐 이 정도만 기억에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별 매력을 크게 못 느꼈던 사실은 그런 곳이었는데 한 몇 년 전, 4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책을 읽었었고 네. 그러면서 그 너무 좋았고 리스본행 야간 열차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가고 싶어졌고 그랬었는데 또 최근에 제가 그 넷플릭스 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 네네. 네. 거기 굉장히 다큐가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걸 보다 보니까 필이 좋은 여행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아, 네. 거의 그 각 나라 유명한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맛으로 유명한 나라들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 뭐 그 미슐랭 레스토랑도 네, 네. 가고 또 그냥 허름하지만 굉장히 전통 있는 그런 레스토랑도 가고 이러면서 레스토랑도 보여주지만 또 그 도시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이제 리스본에 있는 폰투피날이라는 그 레스토랑이 나왔어요. 근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뭐 여기서 멈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이 너무나 멋져서 제가 저기는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제 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티켓팅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여행교 교주님께는 바로가 진짜 바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일단 비행기 티켓팅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이틀 정도의 숙소를 예약을 하고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오늘 가면서 합니다. 오늘 결심을 저랑 하고 똑같으시네요. 비행기표 네. 사고 3일 뒤에 떠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도 항상 공부는 첫날 숙소만 하고 네. 공부는 가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미슐랭님은 또 미리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미슐랭 네. 스타를
레스토랑을 가야 되니까 미리 하게 됐는데 네. 네, 저도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이제 이화자 선생님의 책 제목이 여행 처방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처방을 직접 셀프로 내리시는구나. 그 처방을 받으면은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약국 가서 이제 약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약도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거예요. 처방 내리고 바로 복약 셀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래 사귀면 안 돼요. 그렇죠. 처방을 받고 네. 이거를 계속 그 놔두면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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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월에 가셨다. 네, 그래서 2월에 제가 그 호주 갔다 온 지 갔다서 얼마 안 쉬고 네. 한 2주 정도 네. 겨우 여독이 풀릴 때쯤 네, 네. 바로 또 일어나서 떠나게 됐죠. 네. 그러면 전체 일정과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일정은 이제 처음에 리스본을 먼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일주일이나? 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산책하기 좋은 도시들,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도시들 이런 곳 굉장히 좋아하는데 리스본이야말로 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그렇죠. 입도 즐겁고 오감 만족. 네, 오감 진짜 만족. 오감 네, 만족이 네. 이 도시보다 더 맞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있으면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근데 이게 뭐 걸어 다니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산이 있고 언덕이 네, 있죠. 다 언덕에다가 또 돌길이에요. 맞아요. 근데 돌길이 또 울퉁불퉁해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잘 보고 걷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체력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걷다가 또 힘들면 트램을 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여행하기 좋은 그런 곳이고, 사실 갈 때는 제가 그 뭐 리스본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바스코다가마, 마젤란, 네. 대항해 시대 이 정도만 알고 갔어요. 거기를. 근데 가 보니 여기를 책에서 누가 인고의 도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뭐가 인고의 도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세계 최대 영토를 가졌던 네. 데가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1755년에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대지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죠. 네, 리스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리스본 도시의 85%가 무너졌고 뭐 거의 그냥 보존되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또 굉장히 또 거기에 특이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날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그렇죠. 거기가 네, 90%가 카톨릭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그 축일이었다고 해요, 그날이. 그날에 대지진이 팍. 네, 대지진이 팍 났는데 그때 신자들, 독실한 신자들은 성당에 가 있었을 것이고 조금 그렇죠. 덜 독실한 네, 네. 사람은 바깥에 있었을 텐데 성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뭐 신의 뭐 심판인가 막 이런 논의까지 생기면서 이거는 신과 관계없는 자연재해다라고 해서 뽕발후작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을 힘들었겠어요. 네,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도시를 재건하게 된 그런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고이시가 네네. 또 하나 예. 있어요. 예. 근데 또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도 나오는데 또 살아보려고 하니까 독재가 4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또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이 자유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그런 인고를 거친 도시라는 게 가보면 이렇게 가슴으로 그렇죠.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 파도 음악이 절절히 흐르지. 네. 도시들은 그 오랜 도시들 뭐 우리 보통 1800년대 도시 이런 거 하면 막 앞에 써놓잖아요. 자랑하려고 유럽에 가면. 근데 여기는 다 그런 도시들이기 때문에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들에 그냥 다 그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보다 보면은 이 포르투갈 리스본이 최근에 우리 또 그 좀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그렇죠. 한 3, 4년 전에 약간 아이슬란드가 이제 그 좀 갑자기 또 약간 부상을 한 것처럼 요즘은 또 리스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미디어 때문이죠. 얼리 어답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뭐 그 비긴 어게인 나오기 이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항상 유럽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서유럽의 세 큰 나라 강대국,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름다운 산악이 있는 스위스, 여기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 그런데 스페인이 이제 꽃보다 그 할배 시리즈 때문에 좀 일찍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꽃보다 눈에 떴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들이 유럽에서 보면 좀 변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 좀 약간 또 그 SNS에서 트렌드를 보면은 추세가 요즘 또 이제 부상하는 나라가 리스본. 가본 사람들이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화자 선생님처럼. 뭐 물가부터 뭐 음식, 뭐 문화, 볼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리스본과 함께 또 저쪽 요즘 또 뜨고 있는 나라들이 코카사스 3개국 그렇죠. 또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런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리스본도 그냥 잠깐 수도인 한 1박 2일만 할 생각이었는데 무려 일주일씩이나 그냥 푹 장기 체류. 네. 또 그리고 또 포르투 네. 또 어떤 분들 또 포르투를 더 아름답게 네, 얘기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네. 많이 계신데 포르투도 너무나 아름답고 네. 또 포르투 와인 저장고도 있고 낭만적이고 도루강변도 낭만적, 네, 동루이스 다리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있고 거기 또 빈티지 도시라고 불리는데 또 해리포터의 그렇죠. 도시이기도 네, 네. 하고요. 뭐 그럼 포르투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그런 역사의 그 인고의 역사가 네. 절절히 전해지던 리스본? 리스본이 네, 네. 훨씬 더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신 데는 리스본, 그다음에 네, 리스본, 포르투랑 포르투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코임브라라는 코임브라. 네네. 네, 네. 거기가 이제 그 해리포터 망토의 네, 유래가 네. 됐던 그래서 네. 교복이 그 망토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우리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그렇죠. 네. 하나고 그 까몽이스라고 그날 포르투갈의 굉장히 국민 네.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나 뭐 정치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배출한 유명한 대학이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잘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꼭 그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 코임브라가. 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코임브라를 가냐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음악이 파두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파두가 크게 이제 두 파트예요. 리스보아 파두가 있고 코임브라 대학 그러니까 파두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코임브라는 대학 도시니까 그러니까 그 좀 지식인 인텔리 먹물 파도가 있고 리스본은 항구 도시니까 뱃사람들의 파도가 있는데 이제 여기 중심이고 사실은 일본은 전 세계 모든 음악을 다 이제 최대의 소비처지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파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지순례 삼아 저는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이제 제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 이제 여행 인솔로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2000년대 초반이었고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유로화 이전에 갔었어요. 오. 그러니까 화폐가 에스쿠도라는 화폐를 썼을 때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이 유럽에 여행 일로 다니니까 다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크로아티아도 뭐 개인적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은 이번에 이화자 선생님 가시고 페이스북 올리신 걸 보고 나서 야 저기 포르투갈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하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곳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이 코임브라입니다. 저는 스포 상품으로 인솔자로 2번 갔었고 네. 단체 배낭으로 네. 이제 스포 또 그것도 네, 스포 갔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단체 배낭으로 갔을 때 네. 그 밤마다 파도 들으러 다니고 네, 네. 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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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되게 좋았어요. 밤에 그 거리들 돌아다니고 막 네, 골목들 네. 돌아다니고 네, 밤에 뭐 저녁은 항상 파도와 함께 그렇죠. 먹죠. 우리가 네, 네. 좀 좋은 데 가려면 한 50유로 정도. 네. 이게 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네. 네네. 뭐 그래도 좀 제대로도 먹고 이러려면 물가가 그렇게 뭐 다른 유럽보다는 조금 그렇죠. 저렴하겠지만 많이 저렴하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은 아제나스 두마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거기 포르투갈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곳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제가 거기를 가는데 버스를 잘못 내려가지고 굉장히 바로 그 마을로 가지 않고 한 좀 약간 그 해안가 길을 따라서 한참을 몇 킬로를 걸어 올라가게 됐는데 몇 킬로를 걸어요? 네네네. 거의 몇 킬로 한. 아이고, 힘드셨겠다. 네. 네. 근데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좋았던 게 네, 너무 아름답고 왼쪽으로는 대서양이고 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그 길이 그 올레길처럼 네. 너무나 아름다운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표식이 있어요. 전 산티아고로 길을 조개 안 가봤는데 표식? 예. 근데 조개는 아닌데 하얀 것과 이렇게 빨간 띠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계속 길 따라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편에서 웬 아저씨가 이렇게 순례자처럼 네, 순례자 같이 보이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시냐고 그랬더니 벨기에에서 본인이 걸어왔다. 벨기에 출신인데 네. 벨기에에서부터 걸어와서 산티아고 길 다 걸으시고 여기가 까미노 포르투게스라고 해서 예, 그 포르투갈의 까미노 길이더라고요. 까미노 길이 되게 그래서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까미노 프랑스 길을 가죠. 까미노 네, 프란세스. 지금 그 포르투갈 길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이제 그 김남희. 여행가 김남희님께서 지금 막 완전히 고생을 하시면서 막 맨날 분노에 차서 막 오늘도 비를 비에 맞고, 젖었어. 네, 그 길이 내일도 비에 모양이네요. 젖었어. 네. 네, 근데 너무 아름답고 특히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뭐 그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안 가봤지만 저보고 만약에 걷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포르투게스 길을 선택하고 싶을 갑자기 정도로. 제가 확 마음이 끌립니다. 제가 포르투갈을 개인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다음에 우리 왕창 같이 갈까요? 네, 같이 왜냐하면 갈까요? 제가 루트 짜놨어요. 네. 스페인 북쪽의 그 바스크 지방에서부터 네, 네. 거기도 다 좋거든요. 네. 거기 그리고 빌바오랑 막 이런 데 다 네네. 쓱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로 가는데 사실 진짜 제가 맛있고 그 까미노 좋아요. 데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르투기스 길은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한적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바다라고 하니까 네, 어부들이 또 대서양, 고기 잡고 네. 있고. 사실은 되고. 그래서 제가 혼자 안 가는 게 이 숙소도 네. 별로 없고 네. 그러면 혼자 가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 김남인님처럼 엄청 고생을. 네, 네.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가야 돼요. 네. 그래야 맛있는 것도 많이 네, 먹고.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달간 다녀오셨는데 네, 네. 다녀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첫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포르투갈을 막 설명하면 뭐 들어는 봤어 이런 표정으로 하면서 네. 그 리스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간 열차 탔어 이렇게 해서 네, 영화의 힘이 이렇게 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열차를 사실 저도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기 네. 전에 저도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그 영화의 주인공의 루트를 따라서 한번 가볼까 하고 네. 검색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 주인공 같은 경우에 스위스 베른에서 출발해가지고 리스본을 가는 건데 영화상에서 보면 마치 밤 늦게 타서 네. 한 4-5시간 타면 새벽에 도착하는 것처럼 네, 네. 그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네. 거의 뭐 금방 그냥 밤 늦게 탔는데 당도하니 네. 새벽이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10몇 시간 그렇게 걸릴 절대 나올 수가 각인데. 없죠. 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뭐 열차도 네. 무수히 갈아타야 되고 네. 여기서 그렇게 가는 거는 뭐 어리석은 짓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갔고 그냥 비행기를 파리를 경유해서 저는 그렇죠. 갔는데 네. 네. 굳이 이렇게 뭐 한번 기차를 타고 싶다. 야간 열차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드리드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한 기차를 타시면 한 10시간 정도 야간 기차를 타시면 리스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아직도 기차 여행은 좋아하지만은 전 야간 열차에 대한 환상은 굉장히 일찍 깨어졌어요. 이제 대학 때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비둘기호라는 비행기가 있고 비둘기호라고 하는 이제 그때 모든 역에서 다 쓰는 완행열차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걸리는 그걸 야간에 타고 나면은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누울 수도 없고 의자도 뒤로 이제 젖혀지지 않는 완전 직각 의자. 그것도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내리고 나면 완전히 얼굴에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머리가 떡져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타고 나니까 특히 그 영화 있잖아요.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강원도의 힘 보면은 이제 대학생 3명이 야간 열차 막 서서 막 타고 동해 내려서 막 다 떡시실한 모습으로 기절한 모습으로 세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열차에 대한 환상은 없어요. 네, 또 우리 인도에서 뭐 2박 3일 이런 거 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기차에 네.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영화 제목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본행 열차도 아니고 앞에 야간이 붙으면 네, 왠지 네. 좀 뭔가 네. 로man틱하게 네. 침대 기차가 있긴 하더라고요. 마드리드에서 네. 오는 네. 거 제가 네. 그 도착한 기차를 밖에서 네. 이렇게 봤는데 침대 기차가 있는데 그 시설이 뭐 물론 인도나 이런 기차보다는 네. 훨씬 좋지만 네. 네. 좀 열악하고 타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네. 기름 냄새도 네. 많이 나고 워낙 열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좀 유럽 그렇게 단체 배낭 인소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야간 열차 몇 번씩 타거든요. 요즘에 점점 줄어들어요. 네, 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네. 전체 일정에서 뭐 한 3주 가면 6번, 7번을 야간 열차를 탔는데 네. 탈 때마다 지옥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상은 그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나오는 그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그 방기차가 멋있어 보이는데 현실은 항상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네. 소매치기 진짜 많습니다. 소매치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포르투갈 한번 전체적으로 여행을 하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선생님 감성적인 분이시니까. 네, 저는 이 포르투갈 이 리스본이라는 게 매혹적인 항구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리스보아라고 그 나라 말로는 불리는데. 어원주의자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네. 간지 오래돼서요. 네. 네, 진짜 그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매혹적인 매혹이라는 그렇죠. 네.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고요. 사실 저는 약간 너무 뺀질뺀질거리는 그런 유럽보다는 너무 깨끗하거나 이런 도시보다는 약간 오지스러운. 아, 되게 소박하죠, 여기. 네, 너무 사람들 거의 추리닝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저 여기 네. 스페인에서 이제 잘 먹고 잘 놀다가 포르투갈 처음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유럽 맞아? 네, 사람들이 네, 네. 어찌나 촌스러운지. 네, 맞아요. 네. 제가 나중에 기억을 돌려보니까 제가 모로코 옛날에 여행을 할 때 에사우에라라고 그 바닷가의 항구 도시에서 어디서 유러피안 같이 생긴 사람들이 여행을 오긴 네, 왔는데 네. 그냥 검은색 잠바에다가 추리닝 같은 거를 입고 네. 그 가방도 진짜 간단한 걸 메고 어슬렁거리면서 다니시는 걸 보면서 저분들은 유러피안인가 아닌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배 타고 이렇게 포르투갈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지도에 보면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네, 마데이라 제도 뭐 이런 데서는 오히려 뭐 포르투갈보다도 더 모로코가 가까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이었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멋을 부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겉멋이 한마디로 없는. 소탈하거나 촌스럽거나. 네네. 소탈하고 또 촌스럽고. 네. 근데 너무나 그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다음에 그걸 다 초월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아서 저랑 이렇게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20대의 영화를 다 누리고 전성기를 다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50대가 됐는데 네, 그 무수한 상흔이 남았지만 자기가 그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곱게 나이든 아름답게 나이든 그런 50대 같은 도시가 아닌가 그런 그래서 생각을. 감정이입하셨어요? 네, 완전히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가 문화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도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화적으로 뭐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아줄레주 같은 거, 네. 타일. 푸른색 타일이죠. 네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들면 푸른 하늘, 일단 한국이 지금 미세먼지가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일단 탈출만으로 굉장히 즐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덕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든지 전망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망대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 빨간색 지붕이죠. 그 유명한 것이 테라코타라고 하는 그 빨간색 지붕들이 또 너무나 아름답고 지붕의 집들이 예쁘고 광장의 또 바닥 너무 예쁘잖아요. 물결무늬. 네, 그거를 깔사다 포르투게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무늬가 뭐 기하학적인 무늬도 그쵸. 있지만 또 그 배라든지 역사적인 또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넘어지려고 바닥을 보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 보면 이 바닥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바닥에 또 반하게 되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래서 벽을 보면 또 이 쌍벤투역 같은 게는 너무 안에가 예뻐요. 다 네. 아줄레주 네, 전면이 네. 다 아줄레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슨 성당도 전 외벽이 다 그쵸. 아줄레주고 네. 그러고 또 거리 벽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을 어디에다 두든지 이거는 이 꽉 찬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서 야 여기는 정말 24시간 모든 면에서 디테일하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곳 같아요. 네. 그 포르투갈에서 이제 음식도 많이 드셨죠? 네네. 네. 저는 거의 다 저는 이제 그 연세가 있다 보니까 옛날엔 저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도 많이 자고 그랬는 공동 욕실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도 렌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센터에 있는 호텔에서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사 먹게 됐는데 또 포르투갈 하면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에그타르트. 그렇죠. 네네.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 그 나라 사람들은 에그타르트라고 안 부르고 파스텔드 나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에그타르트는 못 알아듣고. 그 과자 파는 데를 파스텔레리아 뭐 이렇게 부르죠. 네. 그 벨랭 지구의 그 수도원. 제로니무스 수도원 옆에가 뭐 제일 그렇죠. 유명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뭐 줄을 엄청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줄서기를 싫어해서 그럼 안 먹습니다. 그냥. 저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저는 기다려서 먹어요. 네, 저는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먹었는데 제가 벨랭 지구를 좋아서 두 번째 갔더니 웬일로 또 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역시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고. 근데 어떤 에그타르트가 제일 맛있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갓 구운 에그타르트가 제일 맛있다. 네. 이게 에그타르트가 이제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였던 그 마카오가 더 진짜 많잖아요. 마카오의 그 성바울 성당 앞에 보면 전부 에그타르트 파는 집이잖아요. 저와 마카오의 미식 투어를 가시면 에그타르트 맨날 먹습니다. 네. 제일 맛있는 곳으로. 네. 아 그래요. 저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먹어보고 그냥 뭐. 저는 뭐 하루에 두세 개씩은 막 거기서 먹어줘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카오도 갔다 왔고 또 브라질도 갔다 왔는데 그게 있었는지 잘 몰랐던 것들이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칼사다 포르투게사 같은 것들도 마카오도 있고 또 브라질에 있는 그 코파카바나 해변에도 그 바닥에 그 무늬가 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타르트도 마찬가지고 아줄레주도 그런 곳들에 가면 우리가 옛날에 가면서 뭐야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이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포르투갈도 예전에 이제 식민지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에서는 브라질까지만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본국을 보지 않고 먼저 식민지만 보다가 네네 맞아요. 본국에 딱 갔더니 식민지들이 연결이 되어 쫙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브라질, 마카오, 그 남미와 아시아라는 차이가 갑자기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그 희열 전에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희열을 느낀다라는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저는 거기 너무 공감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진짜 여행의 그 참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 그러면은 식민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포르투갈이 식민지가 사실 스페인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잖아요.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해외 진출을 일찍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본에 가면 대항해 탑이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탑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꼭 이제 바다를 보면서 맨 앞에는 이제 항해왕 이제 엘리케 왕자 동상이 딱 서 있는 그게 멋있는데 어쨌든 포르투갈이 이제 처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항로를 어떻게 개척을 하려고 했냐면은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돌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중해와 아라비아해 사이에 거기 보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바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지중해는 막힌 바다잖아요. 그렇죠. 동쪽 위로 그 터키 위로 흑해까지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그 완전히 그 아프리카 데리고 돌아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유럽인 중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다 돈 최초의 사람이 그 유명한 바스코 다가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돌지는 못했지만은 희망봉까지 도착한 사람도 역시 포르투갈 선원이었던 사람이었던 바르톨로메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도 이제 식민지가 아프리카에는 저기 이제 섬나라 카보데 베르데 영어로는 케이프 베르데라고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남쪽에 모잠비크, 앙골라, 그다음에 뭐 서아프리카의 기니, 바사오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독립을 했지만은 그 인도의 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장기 체류를 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인도의 고아. 네네 맞아요. 브라가라는 식민지였죠. 그렇죠. 브라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그 브라가라는 도시의 그 안내문을 보다 보니까 그 고아에 있는 성당. 그렇죠.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느낄 수 마카오. 있죠. 아시아에서는 마카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독립 국가가 되었고 제가 겨울 여행 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이스트 티모르. 네, 맞아요. 여기, 동티모르도 여기 지금 제가 처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거기도 마카오 네, 네, 영역이었어요. 네, 마카오 그리고 이제 영역. 제가 좀 장기 체류를 했던 이번에 이제 한 3박 4일 있었던 말라카 해협도 원래 항상 포르투갈 사람들이 먼저 정착을 하면은 순서가 그래요. 이 아시아 보면은 포르투갈이 먼저 이제 정착을 하면은 네덜란드가 와서 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국이 와서 뺐어요. 꼭 네. 물고기가 제일 작은 물고기가 먼저 먹으면 그 맞습니다. 더 큰 물고기 가서 먹고 더 큰 물고기 가서 먹는 요 거죠. 얘기 해주시니까 확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계사적인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둘 다 같은 가톨릭 국가인데 이제 그 해외 식민지 경쟁 땅 따먹기라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교황님께서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보호는 딱 갖다 놓고 이제 경선을 따라서 선을 꺼서 요 왼쪽은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이 하고 선의 동쪽은 포르투갈이 해라라고 해서 스페인이 아시아의 식민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르투갈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선의 서쪽 남미는 다 스페인을 줘버렸는데 그런데 남미 대륙의 오른쪽 위가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그 경선이 보면은 튀어나온 그 부분을 자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미에서 포르투갈 식민지로 브라질은 남은 거죠. 네, 그런 네, 재밌는 네,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그타르트 얘기하다가 절로 마카오 넘어갔는데, 이야기하다가, 네, 네. 그 에그타르트가 그 원래는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공부하셨겠네요. 네네. 제가 왜 에그타르트를 먹으면서. 왜 수도원에서 나온 거야? 네, 이게 뭐 수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네. 거냐.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수도원에서 옛날에 그 수도복을 빳빳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 달걀 흰자가 필요했는데 그 달걀 흰자를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노른자만 남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크림을 넣고 그다음에 페스트리를 겉에 발라서 이렇게 구워서 거기에 시나몬을 뿌려서 먹게 되기 시작한 것이 그 에그타르트가 나오게 된 유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에 가보면 이 먹을 게 이 에그타르트 외에 온 빵도 굉장히 빵이라는 유래도 이 나라 말에서 그렇죠. 나왔다고 그렇죠. 하죠. 네, 포르투갈어죠. 네네. 그래서 네. 뭐 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위티 같은 것들, 과자 종류 이런 것들이 네. 도시마다 또 이게 김치가 도시마다 있듯이 네, 여기는 네, 네. 도시마다 네. 자기네 과자가 네. 있어서 네, 네.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브레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를 못 하더라도 이제 브레드 요 정도 말을 할 줄 아니까 이 라틴 로망스계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가서 자꾸 브레드를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브레드라고 하지 마시고 빵이라고 하면 빨리 알아듣는다라고 말씀드리면 빵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그래서 포르투갈 가서 자꾸 브레드 하지 마시고 그냥 빵 하시면 됩니다. 빵. 이탈리아는 빠네. 네. 거의 비슷해요. 불어가 빼인가? 예, 네, 하여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잠시 어원주의자의 꿀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 가면 정말 많이 먹는 게 대구잖아요. 바깔라우. 그렇죠. 네. 네. 방건조해가지고 그 식당에 보면은 엄청 크기도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대구를 처음 봤는데 대구 크죠. 네. 쫙 늘어놓고 네. 방건조를 네. 늘어놓고 그 지역에서 아마 대구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바깔라우 이 대구 요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어리. 네. 예. 그냥 먹으면 너무 비린내가 많이 나지만 걔네들이 그냥 시키면 정어리 5마리를 그냥 쭉 구워가지고 감자 넣었다 건져가지고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갔을 때는 바깔라우 나 정어리를 사르디나를 먹어봐야 되겠다고 먹었는데 네. 뭐 잘 못 먹겠더라고요. 뭐 생선만 가지고 계속 먹는다는 그렇죠. 게 네. 그거를 또 이렇게 빵에 이렇게 얹어서 생선과 이렇게 빵 먹으면 한국 사람한테 좀 잘 안 어울리는 네, 조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은 사실 이 아로즈 데 마리스코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아로즈가 쌀이라는 아로스, 그쵸? 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쌀죽, 어죽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조개죽 같이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 빠에야는 다들 네.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국물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네. 되는데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그거를 먹으면서 피리피리라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매운 소스예요. 네. 이거는 또 아프리카에서 온 거잖아요. 피리피리는. 네.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네. 좀 섞어서 맵게 해서 먹으면 네. 뭐 그 한국 음식 거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참 희귀했던 게 제가 전 세계 저도 90여 개국 가봤는데 한국 네. 음식 웬만하면 뭐 다 있고 특별히 그렇게 한 군데도 없는 곳을 잘 못 봤는데 여기서는 한국 음식점을 못 봤어요. 중국 음식점은 있는데 네, 아니면 네. 아시안 음식점 뭐 그런 네, 데는 네. 있는데 한국 음식점이 없고 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여행객 외에는 많이 살지 않는 것 같은 일단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받았어요. 많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산업 이제 우리가 가서 항상 사는 이유가 유화 그다음에 거기 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종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그 까나리 제도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라스팔마스 이제 원양어.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그게 아니라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프랑세지냐 이런 걸 드셨다고요? 네, 저 프란세지냐가 포르투에 굉장히 유명한 그 카페 산티아고라는 데서 이제 프란세지냐가 제일 유명한 집이 이제 그 집인데 그 집 가기 전에 제가 또 먹어봤는데 그 리스본에서도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그 포르투갈 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식빵 사이사이에 이제 소세지 넣고 햄 넣고 또 소세지 넣고 층층이 네. 이제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 고기, 고기를 고기, 넣고 고기네. 네, 예. 고기 한 다음에 맨 위에 치즈를 딱 덮어서 이렇게 렌즈에 딱 데펴서 꺼낸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쫙 깔면은 이게 이제 프란세지냐라는 것인데요. 칼로리가 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네. 제가 이거 하나 시켜가지고 반을 잘라서 둘이 먹어도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픈 굉장히 배부른 그런 도시인데 이게 사실 뭐 유래를 보니까 프랑스식 샌드위치 그 크로크 무슈를 가 변형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감자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먹는. 그래서 그 프란세지냐 포르투에 있는 유명 카페 산티아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렁크를 들고 여행자들이 와서 먹고 또 왜냐하면 거기가 좀 언덕배기에 있다 보니까 밑에 히베이라 광장을 갔다가 올라오기는 너무 힘든 곳인 거예요. 그래서 쌍벤투역에 내려서 위에 가서 먹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루트를 많이 겪어서 굉장히 트렁크 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더라고요. 요새 네. 전 세계적으로 맛집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네, 좋아하니까. 네. 원래 있는 곳에서 그 옆이었는데 이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이전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늘 줄이. 근데 저는 많이 이 서 칼로리 있더라고요. 폭탄은 그렇게 관심이 안 가고 포르투 와인이 제일 관심이 갑니다. 또 제가 10몇 년 전에 호주에 출장을 갔다가 그 포르투 와인을 처음 맛을 봤는데 네. 세상에 무슨 이런 술이 다 있어? 왜냐면 와. 일단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계속 홀짝 시음하다가 네. 일어나는데 어찔. 훅 네. 가는 술이죠. 네. 네. 이게 어떤 술인지 좀 술주의자께서 네. 그 또 술주의자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그 강화 와인이에요. 네. 이게 이 와인을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예전에 뱃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고속도로로 또 잘 돼 있고 하지만 와인을 수입을 할 때 그 통을 오래 들고 가면 상하니까 그 와인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도수의 그 증류주를 이제 그 술에다 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 이제 스페인의 카디스에서 나온 쉐리주죠. 그다음에 이제 네. 쉐리주. 그다음에 포르투갈은 포르토 와인인데 쉐리와 여기 그 포르토 와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쉐리는 화이트 와인에다가 강화를 시켜요. 근데 포르토는 레드 와인에다가 강화를 시키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래는 예전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하고 맨날 싸우니까 영국은 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와인 가져다 먹지 말고 다른 데서 가져다 먹자 같은 대서양에 있는 포르투갈에서 이제 와인을 수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브랜디를 좀 더 진하게 타서 먹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소주나 그냥 맥주보다 소맥을 먹으면 말아 먹으면은 그렇죠. 맛있듯이 이게 영국 사람들 입맛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강화라고 하면은 이게 와인 도수가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네. 더 증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브랜디 같은 더 강한 알코올을 그렇죠. 넣는 거죠. 소맥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말아먹는다? 우리나라 네. 맥주에 소주를 그러네요, 부으면은 알코올 도수가 순간적으로 확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맥주가 좀 밋밋한 편인데 여기다 소주를 부으면은 유럽 맥주 중에 복 맥주라는 강화 맥주가 있거든요. 아. 꼭 맛이 복 맥주 같은 맛이 나요. 알코올이 순간적으로 확 높아지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포트 와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처음엔 포르투 와인을 선호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약간 레드 와인은 항상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상큼한 맛이 나는 스페인 쉐류주를 더 많이 이제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이 화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서양 쪽에 가면은 대구라는 생선이 사실 지중해보다 대서양이 잘 잡히거든요. 네. 노르웨이 가도 대구를 엄청 많이 걸어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해산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 저는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이 해산물은 반드시 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비린맛. 그럴 때 이 비린맛을 잡아주는 게 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상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그 미트, 육고기 먹을 때는 레드 와인, 그다음에 네. 해산물 먹을 때는 그렇죠. 화이트 와인. 이게 이제 암기로만 배우다가 그런 유럽에 가서 막상 비린 해산물을 딱 먹어보면은 바로 온몸으로 느낌이 팍 그때 화이트 전해져 와인을 오죠. 딱 한 잔 마셔주면요. 비린 맛이 싹 비린 가시나. 맛을 싹 잡아주면서 네. 상호의 맛이 상승작용하는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이게 레드는 마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기 또 우리 그 적어오신 원고 중에 보니까 이제 포르투 와인 말고 또 포르투갈 와인은 그린 와인이 있어요. 화이트 말고. 그것도 많이 네. 입에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점심에. 점심?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녁 항상 그 술을 먹었어요. 사실은 네. 아침에는 얘네 뭐 하여튼 생활이 거의 술이 네, 되더라고요. 저는 네.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네. 저도 아닌데. 단체 매장 가가지고 아침부터 맨날 와인 마셨던 네, 기억이 네, 나요. 네. 호텔에 깔아놨어요 아침에. 네네 깔아놓고 네. 또 그 진자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그 광장에 굉장히 네, 유명한 네. 곳이 네. 있는데 그 체리 주거든요. 한 네. 23도인데 제가 그냥 요만한 소주잔에 정말 이렇게 따라주는데 네, 네. 소주잔에 따라주니까 그냥 그리고 앉는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서 네. 에스프레소 네. 마시는구나. 얘네는 네. 모닝 에스프레소 아, 네. 대신에 모닝 진자를 마시는구나 이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 제가 마셨어요. 네, 근데 네. 탁 털어놓으니까 그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얼마나 독한 건데 이렇게 털어놓느냐. 이거 아마 이런. 한국 사람만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왠지 털어놔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체리를 한번 씹어줘야 될 것 같은. 네, 예, 그리고 네. 약간 흔들리는 알딸딸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던. 어휴. 네네. 그랬다가 이제 점심에는 또 정신을 약간 가다듬고 이러면 여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또 이렇게. 근데 음식이 또 이렇게 와인을 부르고 와인을 안 시키면 그 사람들 네. 또 그쵸. 이상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린 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도수가 좀 낮으면서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신선한 프레시한 뭐 사이다보다 약간 샴페인 느낌이 나기도 네. 하고요. 청량한 그런 그 와인이 근데 있어서 어떻게 그린 빛깔이 나죠? 덜 익은 포도로 네, 만든대요. 덜 익은 포도로 만들어서 연한 그 그린빛을 띠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보다 약간 그린빛을 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그게 마셔보고 네, 싶다. 마카오 가도 있어요. 네. 산뜻해요. 아, 미슐랭님 또 굉장히. 마카오 그렇게 다니셨는데 또 이건 그린 안 와인은 안 네. 마셔봤어요. 네. 그래서 마카오에 그 포르투갈 식당이 좀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그런데 가서 와인 마셔도 그린 와인은 제가 못 와인 봤어요. 리스트를 딱 보면은 어. 이게 영어로는 비뉴 그린이라고 써. 아, 그래서 내가 베르데. 몰랐구나. 베르데가 예, 이제 예, 예. 스페인 이쪽 말로 그린이잖아요. 그래서 네. 비뉴 베르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카오에서 작년에 마카오 갔을 때 포르투갈 식당에 가서 이걸 마셔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일반 화이트 와인은 약간 상콤한 향긋한 맛이 나는데 약간 좀 싱겁다? 푸사과 같은 약간 느낌이 나. 그러니까 네, 향이 네, 약간 네, 네. 푸사과 네, 같은 덜 익은 느낌이 포도로 나서 만들어서. 이게 뭔가 해서 저도 이제 또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비뉴 베르데. 네.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맛있을 것 같긴 해요. 포르투갈 식당 많이 갔는데 마카오에서. 네. 굉장히 네. 술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네. 우리 뭐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커피 퍼슨 뭐 비어 퍼슨 이렇게 나누잖아요. 넌 네. 비어를 네. 많이 저는 먹느냐, 와인 퍼슨. 커피- 예. 네, 와인 퍼슨 그렇게 네. 나누는데 여기는 소맥 펄슨. 저는 그냥 알코올 퍼슨. 네. 네, 알콜 퍼슨 네. 안 가리고 안 알콜 가리고. 퍼슨. 네. 네. 그래서 이 또 진자까지 진자 오비두스 가면은 또 진자를 이렇게 그 초콜릿 잔에다 이렇게 따라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자를 딱 털어낸 다음에 초콜릿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 그거 이런- 해보고 싶다.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유럽에서 그렇게 잔으로 작게 주는 그 좀 20도 이상 넘는 술들은 사실은 그게 식후주 소화주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죠. 밥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를 때 이제 그때 이제 소화를 시키는 소화술인데 뭐 소화 또 그걸 많이 하루에 5잔씩 드시다 보니까 또 소화도 엄청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침에 그 굉장히 일찍 문을 네. 열어요. 막 네, 7시쯤 열더라고요. 네, 호시오 네. 광장에 있는 데가 네. 가장 유명한 네. 곳이라고 진지냐라는 네. 곳인데 100년이 넘은 곳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아침에 그냥 여행 출발하려고 나가면 이미 문을 열고 사람들이 굉장히 서서 이제
마치 네. 모닝 커피 네. 마시듯이 해장술. 털어놓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녁에 피곤이 짜라락 올 때 이렇게 네. 집에 들어가면서 또 한 잔 딱 먹고 이러면 너무 좋고. 또 약간 날씨 흐리거나 이러면 약간 으슬으슬할 때 또 한 잔 탁 썰어 넣으면 좋고. 모든 일단, 세상의 이유로. 네, 예.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아. 네. 이게 그 오리지널 집에서 체리가 둥둥 뜨는 그걸 큰 병을 하나를 사도 10유로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럼 네. 10,000원이면은 오. 뭐 여기 와서도 아침 저녁 홀짝홀짝 먹으면 그 뭐 한 달도 넘게 지금 해도 오. 반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로. 아유 술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술 한잔 하고 네. 이제 다음 편에서 갑자기 진짜 한 잔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포르투갈 와인, 아니, 포르투 우리 와인 이화자 한잔 선생님 술 나오시네요. 갖고 오셨잖아요. 한 잔 하고. 네. 아 우리 진짜 참 오늘 가져오셨다고 네, 하셨죠. 네, 차 네. 대신 술을 가져오셨죠. 진짜로 진짜 가져오셨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 잔 하고 이제 다음 편에서 포르투갈의 문학과 그리고 이제 도시별로 들어가서 네. 한번 얘기를 네. 해보죠. 네. 네, 네. 네, 예,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포르투갈어로 감사합니다를 오블리가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블리가도. 오브리가도. This is my time.